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진학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과정에 한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영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의 이해와 특징이라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일반대학원 경영학과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또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그리고 장학금은 어떻게 되는지, 학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이런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드리고요. 후반부에는 실제적인 입시 준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 대한 이해와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대학원 경영학과는 지난번에 영상을 찍은 MBA 과정과 다른 과정입니다. 엄연히 완전히 다른 과정입니다. 일반대학원 경영학과는 경영학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졸업 후의 진로로는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박사학위를 진학해서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 스페셜리스트 등의 직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여기서 스페셜리스트는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그런 뭐 마케팅 전문가. 여기서 마케팅이라는 게 그냥 전략을 짜는 브랜드 마케터가 아니라 뭔가 그 퀀트 마케터라고 그러죠. 데이터를 이용한.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가 등의 이런 스페셜리스트에게 적합한 과정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MBA는 경영학의 전 영역을 공부합니다. 회계, 재무, 마케팅 등등의 경영학의 전 영역을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일반대학원 경영학과는 재무, 회계, 마케팅, 조직행동, 경영전략, 생산관리, 경영정보 등의 경영학의 영역 중에서 하나만 깊이 배웁니다. 예를 들면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서 마케팅 전공이라면 통계학을 비롯한 공통교 과목 한두 개를 제외하면 마케팅 수업만 수강하고 마케팅에 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의 학업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절대로 학부에서 배웠던 경영학과 수업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학부 경영학과 수업과 비교가 안 되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특히 상위권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의 대학원 과정은 학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통계학, 경제수학, 경영통계 이런 정도의 수리적 배경으로는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이런 정도로는 석사 과정을 잘 따라가기 어렵고 어느 정도를 들어야 되냐 세부 전공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서 성공적으로 석사 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재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에서 개설된 미적분, 선형대수, 수리통계학, 해석학 1 이 정도의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여기에 경제학과에서 개설된 미시경제학, 계량경제학 이 정도까지 들어야만 재무 전공으로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전공, 회계, 마케팅, 조직행동, 경영전략, 경영정보, 생산관리 이러한 전공들에서는 경영학부의 통계학, 경제학과의 미시경제학, 계량경제학, 경제수학 이 정도는 수강하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경영학과도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통계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R이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실 줄 알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통계 패키지는 스테이타나 세스와 같은 통계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SPSS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썼는데요. 통계 패키지를 많이 썼는데 요즘 SPSS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이런 곳에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SPSS는 교육학이나 사회학, 정치학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SPSS를 쓰는데 이미 경제학이나 경영학 쪽에서는 좀 많은 데이터를 또 돌리기 때문에 SPSS는 예전만큼은 잘 안 쓰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대학원 경영학과를 진학하는 분들 중에서 오해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는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회계 전공의 경우에는 단순히 차변, 대변을 나누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재무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회계학에서 배우는 연구 주제들을 실증 분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부에서 배우는 뭐 차변에다가 뭐를 넣고 대변에다 뭐를 넣고 뭐 이런 회계 처리 이런 쪽이 포커스가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회계사 시험에서 나오는 뭐 그런 회계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진학을 하시면 상당히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나 경영 전략 전공도 뭐 PPT 만들어 갖고 남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썰 풀고 이런 공부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분석,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실증 분석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고 진학을 하셨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제법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질문 하세요. 알겠는데 나는 경영학부 수준에서 배웠던 거 아니면 내가 경영학과 전공자 아니지만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경영학과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요거의 연장선 상으로 요런 정도 수준으로 더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에 찍은 것처럼 MBA 과정을 진학하셔서 두루두루
경영학에 있는 모든 영역을 공부해 보시고 여기에 실무적인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라고 그러죠. 케이스 스터디를 추가한 스타일이어서 MBA 과정을 진학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는 주간 풀타임 과정으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카이대, 서강대 뭐 이런 최상위권 대학원들은 철저하게 학업만 하는 지원자만 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위권 내지는 중위권 대학원들은 장학금을 받지 않는 조건이라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지원자도 일부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일괄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일과 학업이 병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에 대한 설명과 소개를 드렸고요. 후반부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를 어떤 식으로 입시를 준비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일반 대학원 입시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은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아카데미과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장 경력이나 사회 경력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참고사항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이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경력 많이 해봤다, 사회 경력 많이 해봤다로 여러분이 입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걸 커버를 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일반 대학원은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일반 대학원 면접에서 직장 경력이나 사회 경력을 과도하게 어필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감점의 요인이 되거나 불합격까지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영어 성적입니다. 서울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탭스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죠.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영대 같은 경우는 일정 점수 이상만 넘으면 만점이든 기준 점수만 통과한 만점과 기준 점수 이걸 비교했을 때 만점이라고 더 주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그 지원 가능 점수, 기준 점수 이상만 넘기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대학 그리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일반대학원 경영학과는 토익 900점 정도의 점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가 입시의 평가 요소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이외의 학교들은 영어 점수가 필수는 아니지만 토익 85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서에 기재하는 것이 입시에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좀 각 학교별로 좀 입시의 특징을 간략히 좀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의 여러 세부 전공이 있잖아요. 재무, 회계, 마케팅, 경영 전략 등등의 이런 세부 전공 관계없이 통합해서 입시를 치르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는 간단한 필기 테스트 유형의 문제를 풀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을 보는 형식입니다. 물론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도 물어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간단한 필기 테스트의 내용을 또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좀 특이한 스타일로 면접을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을 궁금해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카이스트도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공학 석사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것은 일종의 좀 특별한 과정들이고 이제 우리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의 개념이 뭐냐, 카이스트가 운영하는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는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다른 대학교에 있는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와 같은 게 뭐냐면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일반 대학원 개념입니다. 참고로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서울에 있습니다. 홍릉이라고 그러죠. 고려대학교와 경희대 사이에 있는 홍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홍릉이 예전에 연구단지였어요. KDI나 산업연구원이나 여러 가지 그 종류의 그 연구소들이 있었던 연구단지인데 이제 그 연구소들이 이제 대부분 세종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몇 연구소들만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홍릉 연구단지의 한켠에 카이스트 경영대학 서울 캠퍼스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운영이 되는데 풀타임으로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과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착각을 하시고 좀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과는 입시를 뚫기가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입학생 대부분이 대전에 카이스트 학부가 있잖아요. 이공계 출신들, 그러니까 우리 공대라든지 자연대라든지 이런 쪽 전공하시는 학부가 대전에 있는데 이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과는 입학 학생의 대부분이 이공계열을 전공한 대전 카이스트 학부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산업공학과라든지 수학과 이런 출신들이 많이 진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 학생들은 스카이대에서 최상위권 성적과 스펙을 보유한 학생들이 또 일부 또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평범한 지원자분들은 솔직히 입학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히 준비를 안 한 분들은 이제 카이스트 MBA라든지 카이스트 금융공학 석사라든지 이게 좀 이 경영공학과와 좀 다른 그런 과정들을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볼 때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대답하는 일종의 그 영어 질문이 면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제법 난이도가 있는 전공 지식에 대한 질문들도 면접 때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면접이 난이도가 상당히 좀 센 학교들이고, 그 이외에 대부분의 학교들, 뭐 중상위권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대학원들은 좀 평이하게 여러분이 제출한 학업 계획서, 뭐 연구 계획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평이하게 면접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대학원 경영학과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고 또 세부 전공도 많고, 또 그리고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학부 출신뿐만 아니라 이공계열에서도 진학하시고 상당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없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들 위주로 담아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